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태양으로부터 내리쬐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상인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에 관한 의문인 빛의 본질에 관한 호기심을 꾸준히 품어왔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과연 빛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에 관한 가설을 내놓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선택지는 두 가지의 선택지로 좁혀지게 됩니다. 1600년대 중반에 빛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서적 과학을 발표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빛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코어퍼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의 과학자였던 네덜란드의 과학자 호이겐스는 빛은 에너지의 물결, 다시 말해 파동이라고 주장하였죠. 이러한 주장은 이후 무려 150년 동안이나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고, 150년이 지난 1801년 어떤 한 실험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논란과 격돌은 잠잠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실험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실험인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우선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것을 다 파는 그 가게 있죠? 그 가게에서 가장 작은 액자 하나 구입했습니다. 액자를 덮는 유리판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중 슬릿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실험에 사용할 빛을 만들어주는 도구인 레이저 포인터, 유리 표면을 도포해 빛의 투과를 막아주는 무광 흑색 라카와 큰 문구점이나 옛날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도르코 면도날을 구입했습니다. 이 면도날을 2개 겹쳐야 이중 슬릿 간격을 제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도르코 면도날은 매우 얇은 데다가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이 실험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꼭 이 면도날만큼은 부모님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슬릿을 세울 수 있는 집게 2개와 레이저 포인터의 받침으로 사용할 스티로폼, 마지막으로 절연 테이프와 선 정리용 찍찍이까지 준비하면 실험을 세팅할 모든 재료가 준비된 것입니다. 먼저 액자 속 유리판을 꺼내줍니다. 이 유리판의 한 면에 라카를 도포할 예정인데, 유리면에 먼지가 있으면 울퉁불퉁하게 도포가 되어서 실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도포 전에 꼭 잘 닦아주어야 합니다. 잘 닦인 유리를 통풍이 잘 되는 공간으로 가져가서 종이나 신문지 등을 깔아놓고 그 위에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힘 조절을 하면서 한 면을 코팅해줍니다. 이렇게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말리게 되면 이중 슬릿을 만들 수 있는 유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말릴 때도 먼지가 최대한 없는 공간에서 말리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유리판이 마르는 동안 도르코 면도날 2장을 이용해 이중 슬릿을 만들어주는 슬릿 메이커를 만들어 볼까요? 면도날을 조심스럽게 열게 되면 아주 얇고 날카로운 면도날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린 친구들은 생소할 수 있는 이 면도날은 정말 매우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두 날을 잘 겹친 뒤 절연 테이프 등으로 겹쳐진 날에 테이핑을 해 고정시키도록 합니다. 사실 그냥 테이핑 없이 손으로 겹쳐지게 잡아서 2개의 면도날을 이용해 슬릿 구멍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정시키면 더 확실하게 슬릿 구멍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레이저를 방출하는 포인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버튼을 아랫면으로 가게 해서 케이블 정리 찍찍이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손으로 누르는 번거로움 없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빛을 방출시킬 수 있거든요. 아주 유용하죠? 앞으로 실험 쿠키에서 만나게 될 레이저를 이용한 실험들에 꾸준히 이 받침대를 사용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자, 이쯤 되면 아까 작업해놓은 유리판이 어느 정도 말랐을 거예요. 이제 이 유리판에 면도날을 이용해 만든 슬릿 메이커를 사용해서 2줄의 슬릿 구멍, 이중 슬릿을 만들어 봅시다. 그을 때 한 번의 슬릿 구멍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좋으니 힘껏 그어줍니다. 혹시나 무늬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옆면에 남은 공간에 여분의 슬릿 구멍을 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겠죠? 이렇게 만든 슬릿을 집게로 집어 세워놓은 뒤 먼저 만들어두었던 자동 레이저 포인터를 잘 조정하여 슬릿 구멍에 빛을 투과시켜 벽면에 무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모든 실험 준비가 완료됩니다. 만약 빛이 입자라면 통과할 수 있는 슬릿의 구멍이 2줄밖에 없기 때문에 저 뒤쪽 벽에 2줄의 무늬가 생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게 될 것입니다. 불을 꺼보도록 할게요.
레이저 포인터에서 나온 레이저가 슬릿을 통과해 뒤쪽에 어떠한 무늬를 만들었는지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시죠. 보시다시피 매우 많은 점이 조밀조밀하게 쫙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파동은 에너지의 출렁임이 매질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게 되면 그 파동의 출렁임의 상태에 따라 서로의 진동 방향이 같은 상태로 만나 더욱 강한 진동을 만들어주는 보강 간섭과 서로의 진동 방향이 거꾸로인 상태로 만나 진동을 약화시키는 상쇄 간섭이 나타나게 되죠.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 작은 두 구멍에 슬릿에 부딪히게 된 빛은 슬릿을 통과하면서 파동으로서의 특성 중 하나인 회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회절된 두 줄기의 빛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스크린에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번갈아 일으키게 되어 이렇게 많은 점이 찍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랍니다. 하나의 슬릿에서 나오는 빛의 파동을 물결파를 이용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물결파가 더 추가되게 되면 이 물결파들은 수면을 타고 만나게 되면서 서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동의 한 점에서 그 파동의 운동 상태, 즉 위로 올라오고 있는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과학에서는 페이즈,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국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용어는 앞으로 어떠하게 진행될 양상이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이 파동은 앞으로 내려갈 거예요 또는 올라갈 거예요 의 느낌을 주는 용어, 즉 파동의 한 점에서의 속도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이 같은, 즉 앞으로 둘 다 올라올 예정인 파동끼리 만나게 되거나 앞으로 내려갈 예정인 파동끼리 만나게 된 상태가 바로 보강 간섭이며, 그 반대인 하나의 파동은 앞으로 내려갈 예정인데 또 다른 하나의 파동은 앞으로 올라갈 예정인 두 개의 파동이 만나 서로가 서로의 에너지를 지워주는 상태가 바로 상쇄 간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파동이 가지는 다양한 위상들이 만나 만들어내는 무늬가 바로 이중슬릿의 간섭무늬이며,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나타난 간섭무늬가 바로 이 물결파가 만드는 간섭무늬와 정확하게 일치함으로써 빛은 파동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좁은 슬릿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두 줄기의 회절된 빛이 같은 위상, 같은 페이지끼리 만나서 서로의 빛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보강 간섭과 다른 위상끼리 만나서 서로의 빛에너지를 상쇄시켜주는 상쇄 간섭, 이 절묘한 패턴의 조화가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두 줄기의 무늬만 찍혀야 하는 스크린에 여러 가지 전무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정말 기이하고도 놀랍지 않나요? 이 실험을 통해 빛의 입자성을 주장해오던 뉴턴파 학자들은 호이겐스파의 주장, 다시 말해 빛의 파동설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어거스틴 잠 프렌에 의한 복불절 및 평광실험과 전자기학의 발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에 의해 빛은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하게 파동임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드디어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빛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은 파동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실험 쿠키 다음 주제는 바로 빛의 파동임이 명백할 줄로만 알았던 이 과학사에 갑자기 불현듯 등장해서 빛이 입자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그 실험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도 어김없이 제 채널의 컨텐츠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쿠키 채널은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직접적인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후원을 통해서 과학쿠키에 힘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래서 쫓아가기 힘들 정도의 많은 사회문화적 또는 자연과학적 현상들을 접하곤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달하는 사회 속에서 많은 연구원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각 부처의 전문가들은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사회적 요구에 의해 아주 작은 순간에 변화를 들여다보기 위한 도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바로 이 혁신적인 도구는 무엇이며, 이 도구는 과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